반갑습니다. 이정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국시대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삼국시대 3세기까지 각 나라별로의 발전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세기, 5세기 고구려 백제 신라가야 각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리고 각 나라 간의 다툼, 전쟁의 모습도 함께 진행을 해볼 예정이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4세기 이전의 3세기,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죠. 지난 시간에 했던 3세기까지의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 집권화의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나타났던 나라는 고구려와 백제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4세기가 시작이 되었죠. 자, 4세기는 결과만 놓고 말하겠습니다. 4세기는 백제의 전성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지도, 4세기 백제의 전성기 지도, 그리고 그 영토, 그리고 화살표가 뻗어나가는 모습 대략적으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세기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하기까지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각 나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4세기 전반 고구려로 가시죠. 4세기 전반 고구려의 미천왕, 중국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이후에 설치했던 낙랑군을 쫓아내면서 나라의 힘을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점점점 나라의 힘을 확대시켜 나가던 고구려는 4세기 중엽 고국 원왕 때 이제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우선 북쪽에서는 중국의 전연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받으면서 고구려가 이제 큰 위기에 빠지게 되죠. 여기에 더해서 남쪽에서는 근초고왕이 이끄는 백제가 세력을 성장시키면서 고구려를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 고고왕 당시 남쪽에서 성장하고 있던 백제, 그리고 그 백제의 임금 13대 임금 근초고왕 어떻게 나라의 힘을 강화시켰는지 그 모습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근초고왕은 우선 마한의 여러 세력들을 정복하면서 마한 지역을 통합하였습니다. 이후 왕위의 부자 상속을 확립하면서 왕의 권력 또한 강화시켰죠. 마한의 자녀 세력 정복 그리고 왕위의 부자 상속 확립은 우리가 4번 뒷면에서 봤던 중앙 집권화의 정책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는 동진 그리고 가야, 외 등과 교류하면서 문화적으로 큰 성장을 했던 것도 백제 근초고왕 때입니다. 이렇게 나라의 힘을 성장시킨 근초고왕, 북쪽에 있는 고구려와의 충돌을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근초고왕은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고국원왕 또한 직접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평양성에서 백제군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에서 백제 근초왕이 이끄는 백제군의 공격으로 고국원왕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크게 패배하면서 북쪽으로 세력을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리하여서 고구려의 세력을 북쪽으로 몰아내고 한반도의 최강자의 지위를 굳힌 백제 근초고왕, 자, 각 나라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면 역사책을 쓰곤 합니다. 근초고왕은 고흥이라고 하는 학자를 시켜서 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역사책을 편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4세기 후반 동진에서 불교를 수용함으로써 나라의 믿음을 하나로 통합하기도 합니다. 이때 동진에서 불교를 수용했을 때 불교를 전파한 동진의 승려 이름이 마라난타라고 합니다. 자, 다시 고구려로 가보시죠. 고국원왕이 전사하고 위기에 빠진 고구려. 자, 이에 대한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자, 위기에 고국원왕에 이어서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던 소수리왕이 이제 등장합니다. 소수리왕의 회복 노력을 율령, 불교, 태학 이 세 가지로 크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소수리왕은 중국의 전진에서 순도라고 하는 승려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하여서 나라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율령을 반포함으로써 나라의 법 또한 일률적으로 정비하면서 힘을 다시 한번 조금씩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라의 인재들을 기르기 위한 학교를 설립하였는데요. 이 학교의 이름을 태학이라고 합니다. 고구원왕 시절 위기를 맞은 고구려는 소수리왕 시절 차근차근 나라의 힘을 회복해가고 있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한편 이 4세기 신라는 어땠는가? 4세기 후반 뇌물마리간이라고 하는 군주가 등장합니다. 그동안 신라는 3세기까지 박씨, 석씨, 김씨 세 임금이 세 성씨가 교대로 왕위를 이었었지요. 하지만 뇌물마리간 시절부터 이제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뇌물마리간 시절부터 그동안 사용했던 이사금이라고 하는 왕의 호칭 대신에 마리간이라고 하는 왕의 호칭을 씀으로써 조금 더 정치적으로 강한 권력을 군주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리사금 마리간에 대한 얘기는 지난 영상에서도 얘기했으니까 연결해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야의 경우는 여전히 금강가야가 이끌고 있는 전기가야 연맹이 지속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5세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구려부터 살펴보시죠. 4세기 고국원왕 위기를 겪은 고구려, 소수림왕 때 나라의 힘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고국 양왕을 거치면서 광개토대왕 때부터 고구려는 다시 한번 그 세력을 크게 확장하게 됩니다. 자,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를 나타낸 이 지도 눈으로 익혀두시고 그 내용도 북쪽 영토부터 남쪽 영토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고구려 전성기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절로 나누어서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5세기 고구려 전성기 지도는 사실 장수왕 때의 최전성기 지도이기도 합니다. 자, 5세기 고구려 전성기를 장수왕, 광개토대왕의 시절로 나누어서 조금 살펴봐야 하는데요. 학지를 보시면은 제가 두 가지 종류의 색깔 볼펜으로 광개토대왕 시절과 장수왕 시절을 구분해서 표시해 놓은 것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해 주시길. 광개토대왕 시작해 보겠습니다. 광개토대왕은 소수림왕 때부터 다져왔던 나라의 힘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정복 사업에 나섰습니다. 고구려의 정복 사업을 보면 광개토대왕 4번 학습지에 들어 있습니다. 만주에 대해서 크게 영역을 확장하였고요. 세력을 확장하였고요. 만주 정복뿐만 아니라 남쪽의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의 북쪽 지방까지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은 과거 고구려 임금이었던 고구원왕을 전사하게 했던 백제를 이제 백제한이라고 부르면서 아주 증오심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제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하면서 한강 북쪽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백제는 나라의 힘이 크게 꺾이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복수하기 위한 백제의 계획. 백제는 가야, 외를 끌어들여서 신라를 공격하도록 부추깁니다. 자, 백제의 지원으로 가야, 외의 연합군이 신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크나큰 위기 상황 속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신라의 임금이 바로 뇌물마리간이었습니다. 외와 가야의 동시 공격을 받은 뇌물마리간은 광개토대왕에게 지원 요청을 하게 되고 외와 가야가 신라를 공격한 이후에는 고구려를 향해서 세력을 다시 공격을 할 것이 워낙 뻔했기 때문에 광개토대왕은 신라를 구원해 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게 되고 가야군도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후퇴하는 가야군을 쫓다가 가야의 영토까지 공격하면서 가야는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렇듯 한반도에서의 최강자의 지위를 굳힌 고구려는 영락이라는 연호를 광개토대왕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락 연호에 대한 이야기는 8번 학습지 영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신라 지원 이후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뇌물마리간 신라에서는 뇌물마리간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외, 가야 격퇴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 또한 치러야 했죠. 광개토대왕이 보냈던 고구려의 철기병 2만 명은 계속해서 신라 땅에 머물면서 신라에 대한 간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신라가 고구려에 의해서 간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유물이 경주의 호초홍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발견되었던 호명 그릇입니다. 이 호명 그릇을 보면 광개토대왕을 높게 묘사한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구원해 준 이후에 신라는 광개토대왕이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가야는 백제 꼬드김으로 인해서 신라를 공격했지만은 오히려 고구려군의 반격을 당하게 되고 고구려군의 침략을 받게 되었다고 했죠. 이 과정 속에서 전기가야 연맹을 이끌고 있던 금강가야가 큰 피해를 입게 되면서 전기가야 연맹 또한 쇠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낙동강 동쪽의 영역을 빼앗기고 가야 연맹은 낙동강의 서쪽 지역으로 그 세력이 축소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금강가야가 이끌고 있던 전기가야 연맹은 해체되게 되고 훗날 5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고령에 위치한 대가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가야 연맹이 성립됩니다. 이때의 가야 연맹을 후기가야 연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5세기 광개토대왕 시절 고구려의 전성기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412년 광개토대왕이 사망하면서 그의 아들인 장수왕이 즉위하면서 한반도 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의 관계는 다시 한번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자, 그동안 살펴봤던 고구원왕 고구려의 위기,
소수리망 회복 노력, 광개토대왕 영토 확장. 자, 이제부터 장수왕, 장수왕의 평양천도, 그리고 평양천도에 이은 남진정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수왕은 중국의 남북조와 교류하였습니다. 남조 북조 각각 남쪽의 나라들, 북쪽의 나라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통해서 북쪽을 안정시킨 고구려의 장수왕은 남쪽으로 진출하자 남진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 남진 정책을 위해서 기존의 고구려의 수도였던 국내성을 옮기게 되는데요. 국내성을 평양으로 수도로 옮기게 됩니다. 평양천도. 그래서 남진 정책을 위해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다. 평양은 국내성에 비해서 한반도 남쪽으로 한반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한 나라의 수도는 그 나라가 이제 그 나라의 중심, 그리고 나라 정책의 중심지이기도 하지요. 고구려의 장수왕이 나라의 수도를 남쪽으로 옮겼다. 평양의 남쪽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고구려의 주요 정책의 대상은 남쪽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 장수왕의 남진 정책에 맞서서 백제와 신라는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를 나제 동맹이라고 하죠. 하지만 나제 동맹에도 불구하고 장수왕의 남진 정책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백제는 자기들의 수도였던 한성을 빼앗기고 한강 전 지역 또한 장수왕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으로 한성과 한강을 빼앗긴 백제는 웅진, 오늘날의 공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 이후 웅진으로 천도한 백제는 나제 동맹을 한층 더 강화시킬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와 신라는 서로 간에 왕족을 교환하여서 결혼을 맺게 됩니다. 이를 신라와 백제 사이에 결혼 동맹을 강화했다. 다른 말로 나제 동맹을 강화했다라는 표현으로 교과서에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5세기 고구려 전성기의 지도입니다. 장수왕이 기존의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옮기는 모습 나와 있고요. 자, 화면에는 잘려 있지만은 국내성의 바로 위쪽에는 광개토대왕 능비, 그리고 화면 아래쪽에는 충주고구려비, 학습지에는 제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충주고구려비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광개토대왕비와 충주고구려비는 장수왕 시절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이 광개토대왕비와 충주고구려비는 당시 고구려 사람들이 바라보는 자기 나라 고구려에 대한 시선이 잘 드러나 있었는데요. 고구려인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고구려야말로 전 세계 천하의 중심국가다. 이를 고구려의 독자적 천하관이 드러났다라고 교과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개토대왕비에서는 고구려의 시조였던 고주몽을 이제 하늘 그리고 강해신의 자손이다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있고, 충주고구려비에도 고구려가 신라에 대해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새겨 넣었지요. 우리 고구려가 천하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독자적 천하관이 잘 드러난 광개토대왕비와 충주고구려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4세기 백제 전성기 그리고 5세기 고구려 전성기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4세기 백제 전성기의 흐름을 지난 5번 학습지 뒷면의 그림을 통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고구고낭 시절 고구려는 전년의 침략 등으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백제는 근초왕 시절 큰 성장을 하면서 고구려를 압박하였죠. 결국 평양성에서 백제와 고구려 간의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이 전투에서 고구려의 고구고낭은 사망하게 되면서 나라의 힘이 크게 쇠퇴합니다. 그리고 백제의 근초고왕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한편 나라의 힘을 회복시키기 위한 소수리망의 부흥 노력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하고 태학을 설립하고, 이런 소수리망의 부흥 노력 끝에 5세기 광개토대왕 장수왕 시절 고구려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광개토대왕은 백제를 공격하여서 한강의 북쪽 지역을 장악하게 되죠. 이에 대한 복수를 위해서 백제는 외와 가야를 동원해서 신라를 공격하게 되고, 광개토대왕은 신라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대신에 고구려는 신라에 대한 간섭을 실시하였다고 했죠. 그 간섭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유물이 호명그릇. 광개토대왕 이후에 장수왕은 외교 정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남진정책, 고구려와 백제를 압박하는 남진정책을 펼치면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고구려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백제와 신라는 서로 힘을 합쳤죠. 이를 나제동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백제는 한강을 빼앗기게 되고, 한강을 빼앗긴 백제, 이후 신라와 결혼동맹을 체결하면서 나제동맹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모습을 나타낸다. 까지가 5세기 고구려 전성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5세기 고구려 전성기에서 다음 시간에는 6세기 삼국시대 신라의 전성기 모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